애 가족 생일 파티에 식당에서 너무 행복한 가족. 나를 올려다보는 창백한 얼굴의 아버지 빼고는 여느 빨래집게 가족처럼 보이지만 우리 남편 셋이서 사진 찍자 어서 웃으세요. 남편의 어색한 미소를 DSLR 카메라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남편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 타일러입니다. 저는 33세이고 지역 마을의 편집부에서 작가 겸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잡지 저는 친구를 통해 남편 마이클을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현재 그의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몇 년 전 은퇴한 장인어른이 고향에서 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하게 키우신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친정에 거의 오시지 않지만 시댁 식구들은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고향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한 달 정도 살고 있지만 시댁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는 종종 돕기 위해 혼자 운전해 갑니다. 친척들과도 잘 지내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ISS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친척과 시댁 식구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시댁의 손자의 얼굴을 가능한 한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자 이름은 아이를 갖는 일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지난 3년 동안 그는 제한된 불구하고 더 많은 야근과 출장을 자주 떠났습니다. 저는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그건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클, 이번에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실망스럽네요.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군요. 알겠습니다. 마이클 아기를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에 가실 수 있나요? 마이클은 별 관심 없이 휴대전화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필요한 것 외에 어쨌든 당신 잘못 일 같아요. 그의 무뚝뚝한 말이 나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처럼 나를 때렸지만 그 순간 나는 주말 동안 대응할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내 집을 방문하기 위해 나를 혼자 두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밭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도우며 법과 일을 도우며 근처에서 즐겁게 노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마이클과의 대화가 생각나고 올리비아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상한 시어머니가 내 얼굴을 확인하려고 기울였다고 고백했다. 솔직히 올리비아를 임신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부담스러웠다. 당신과 마이클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한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의 건장한 체구와 엄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 다정한 법의 목소리. 시어머니도 제 눈물을 닦아주셨고 자책하지 말라고 다짐해 주셨죠. 멋진 시댁 식구들 덕분에 진심으로 축복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클이 집에 있을 때에도 마이클과 함께하는 삶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휴대폰에 열중했고 설상가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한나와 거의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대가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나에게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걱정스럽게 집에 늦게 돌아온 남자 이름에게 다가갔습니다. 곧 삼촌 집에서 대규모 가족 모임이 있을 거예요. 같이 가지 않을래요? 하지만 마이클은 평소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날은 갈 수 없어요. 일이 있는데 가족 모임이군요. 도와주실 없으니까 농사일은 그런 행사에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친척들과 부모님 모두가 좋아하시는데 혼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모님이고 친척들이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난 너한테 맡겼지. 마이클이 포크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나를 노려봤지. 뭐가 문제야. 넌 아이도 못 낳고 이제 내 가족과도 거래하고 싶지도 않은데 부끄럽지 않니? 같이 가자고 했을 뿐인데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데 마이클이 눈에 띄게 짜증이 집을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세요? 방금 막 밥 먹으러 나갔을 때 그 맛없는 음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당할 수 있군요. 마이클은 급히 나갔습니다. 나 혼자 눈물이 흘렀다. 불임이라는 비난을 받는 고통이 참을 수 없게 됐다. 마이클이 불임 클리닉 방문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불임 치료에 전념했다.
습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검사용 샘플을 제공해 달라고 간청했다. 집안일을 위임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을 그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인 줄 알고 남편에게 열어보았습니다. 아내 놀라움은 낯설지 않았고 유아용 사랑스러운 인형은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이것을 샀다면 그날 밤 그에게 그런 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나는 허락 없이 패키지를 개봉한 대해 마이클에게 사과하고 그의 눈인형을 왜 구입했는지 물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옮겼더니 대답이 그거 내 상사딸을 위한 선물이네. 정말 마이클이 잘 쯧쯧쯧쯧 생일인데 진짜 왜 열었지 미안해요. 사과도 기다리지 않고 마이클이 인형 상자를 들고 뛰쳐나갔어요. 며칠 후에 그가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게 내버려두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일 때문에 나갔고 마이클이 밤새 출장을 갔다고 돌아오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근처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뉴를 정독하면서 웨이트 직원이 촛불과 함께 생일 케이크를 들고 뒤쪽 테이블로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와 함께 웃으며 이런 축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족들이 축하하고 있는 3살 정도의 어린 소녀와 그녀의 부모가 아이의 생일 축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 건너편에 앉아 행복해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는 틀림없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마이클 잠깐만요. 그 순간 그가 왜 여기에 있었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말 근무와 출장으로 추정되는 모든 것이 내 시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어린 소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빠, 포장을 풀자 그 소녀는 똑같은 인형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나는 일하러 가져온 DSLR 카메라를 들고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들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이클은 얼굴이 얼어붙었고 어머니는 긴장을 모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딸의 생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사진작가입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스러운 가족의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물론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주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활기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이에게 더 다가가는 동안 마이클은 거기 앉아 혈색이 진 얼굴이 뭔가 이상해요. 미소 나는 미소를 유지하라고 물었고 그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영원히 얼어붙는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 후 나는 어머니와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면서 사진을 보내고 좋은 소원을 담아 손을 흔들며 식당을 떠나 집으로 향할 때 가슴이 뛰었다. 나는 즉시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그것을 결국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만들었습니다. 마이클과 임신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불임 클리닉으로 가는 길 지금 당장 병원에 갈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병원을 떠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밤 마이클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 오늘 일찍 집에 왔어. 너 무도회에 모든 게 망가졌어. 그래서 놀란 표정이더니 금방 평정을 되찾았어. 무슨 소리야. 난 다음 출장을 위해 물건을 가지러 왔을 뿐이야. 그런데 어제 레스토랑에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계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그 사람에게 휴대폰 화면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아니고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어제 연락처를 교환했던 아이 엄마의 계정 어젯밤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보니 계정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수많은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사진의 캡션은 마이클 아빠의 선물까지 읽었습니다. 이 마이클의 표정에 직면 드디어 패배가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길 바라시는군요. 맞죠? 나예요. 당신은 바람 피우고 아이를 낳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게는 귀여운 딸이 있고 새로운 파트너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너와는 달리 나에게는 더 어린 파트너가 생겼다. 그 순간 옆방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마이클의 눈이 접시처럼 커졌다. 거기 서 있는 것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였다. 그리고 거의 20명에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가디언즈 아빠 엄마, 심지어 삼촌처럼 줄을 섰습니다. 마이클이 시아버지를 말더듬는 동안 의도적으로 완벽한 유도 던지기를 실행하여 시아버지가 큰 소리와 함께 남편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자 유도 사범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 아야 뭐야. 아빠가 마이클이 일어나려고 하는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세게 뺨을 때렸다. 나를 포함한 나머지 친척들은 차갑고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올리비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이 소리쳤고 나는 침착하게 그를 내려다 보았다. 생일 파티 사진을 친척들 모두에게 보냈고 설명과 함께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엄숙한 시댁을 향해 반항적으로 돌아섰다. 겸손하게 사과드립니다. 아빠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내 말 잘 듣고 말하세요. 마이클은 필사적으로 평정을 애썼습니다. 극적으로 몸짓을 하고 빠르게 말하면서 눈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됐네요. 다들 실수를 하더군요. 남편이 말을 더듬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빠와 엄마가 생각해보세요. 아이도 못 낳는 아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상하게 너희들과 내가 좋아하는 아내야?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위자료를 주기가 너무 싫어서 이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이클의 멱살을 잡고 던지려고 남편이 숨겨진 비밀을 외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손자가 있으니 기쁘지 않나요? 새 아내 왓딸이 이에 응해 시아버지는 마이클을 땅바닥에 꼼짝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던지기 처형을 했습니다. 올리비아에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 멍청한 아들. 당신의 무의미한 말은 마이클이 등을 찡그린 채 누워있는 것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기침을 하고 시아버지가 마무리 동작을 가해 그를 가두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풀려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이클 시아버지의 무게에 짓눌려 꿈틀대며 그의 탈출을 막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딸과 당신의 새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세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남편이 저를 보고 궁금해서 그날 오전에 불임 클리닉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건네줬어요. 얼굴이 혈색이 빠져서 자연 임신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죠? 무슨 뜻인가요? 매끄러운 말투. 이혼하자. 나는 당신의 불륜 때문에. 22만 달러를 요구할 거야.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 장난치지 마. 이 비열한 놈아. 다시는 나한테 얼굴 보여주지 마. 내 아버지 시어머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듭 사과했고 다른 친척들은 격려의 말을 해줬고 그 후 마이클과 저는 시아버지의 권유로 이혼했습니다. 마이클은 위자료를 바로 지불했습니다. 흥미롭게도 DNA 검사 결과 그가 다른 여성과 헤어지게 된 아이의 생물학적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마이클의 결혼 상태를 알고 있던 여성은 보상을 요구했고 상황을 알지 못한 그녀의 부모는 분노하여 위자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손자를 감독하에 시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이클은 장인 어른이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순진한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게 되어 다행입니다. 친척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 시댁 식구들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 만나요.